근데 큰 질병,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뭐 이런 병이 아니면 뭐 작은 질병들은 그냥 컨트롤하면서 가는 거지. 왜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어른이 돼서도 몸에 병이 오고 이러면서 뭐 생활 습관도 바꿔가고 뭐 공부하는 습관도 만들어지고 뭐 다양하게 배워가는데 그중에 이제 병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계처럼 똑같아. 우리가 이제 기계를 공부하고 정비를 공부하지만 기계를 정비하는 거, 정비라는 행위가 그 현재 최상의 상태를 잘 유지해서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정비의 핵심이거든. 몸도 그래. 그러면 그러려면 기계를 최상의 상태로 잘 유지 관리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기계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돼.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어떤 걸 잘못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즉 사용법.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그 기계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거꾸로 내 몸 관리를 하면 내 몸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지. 사람의 몸이 뭘로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고 뭘 먹으면 내가 몸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교육 문제, 취업 문제, 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 하나 더 늘었거든. 근데 지금 내가 오늘 느꼈던 이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해주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 지금 해줘봐야 와닿지도 않고 뭔 소리야 뭐 이럴 거라고. 그래서 와닿지도 않고 나랑 비슷한 내가 겪었던 그 비슷한 상황들을 가능하면 좀 빨리 겪었으면 좋겠는 거야. 누구나 겪게 되니까 늦게 겪으면 겪을수록 돌이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빨리 겪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해봐라. 이런 것처럼 빨리 해봐라. 뭐 교육, 공부 뭐 이런 것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 지금 시대거든 지금은. 그래서 더 많은 걸 알아야 하지만 그래서 더 선택할 여지가 없고 뭐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지. 옛날에는 뭐 선택의 변수가 몇 개 없었으니까 몇 개만 고민해서 딱 샀으면 됐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광고를 하거나 누군가가 먼저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현혹돼서 불필요한 돈을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진다 이거야. 내가 합격하도 가면 안 돼? 라는 말을 그땐 이해를 못해서 걔가 근데 가서 면담을 해보고 면접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상담해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얘기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 이제는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날 면접 봤던 기업에 대형 병원에 들어간 MRI 장비 있잖아. 그 장비를 수입해다가 병원에 설치해주고 유지 관리해주는 회사야. 그 회사에 면접을 받고 최종 합격 통보를 월요일날 받았어. 이제 그 얘기를 어제 대화를 했고 그 관련된 영상이 좀 이따 올라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봐봐. 걔도 조건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야. 지금 현재 조건이. 근데 이전 회사와 다르게 면접하는 어떤 방식이나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을 했다라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특이한 경험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다. 그런 사람을 찾는 회사라면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한다. 텍스트북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제 수업이고, 요건 PDF 파일이 있으니까 내가 파일을 줄 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예습도 해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게 이제 요게 메인 커리큘럼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황이고 또 각자 뭐이 공부만은 할 수는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다양하게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수업은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서 이해하면 되고 이 수업을 이제 듣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의도 내지는 목적 이런 쪽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공부를 해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네네. 좋아. 그럼 원하는 건 원하는 거요? 찾는 게 목적이라는 목적. 이렇게 뭐 어떤 정해진 틀보다는 이제 관련된 업종 혹은 업종에 종사를 하거나 관련된 준비를 비슷한 목적을 갖고 하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조금 더 폭넓게 알아가고 또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좋아. 모든 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뭐 MT도 가고 캠핑도 가고 뭐 계속 했었는데 체육대회도 하고 이게 다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 했는데 이 코로나 터지고 지금 그런 걸 전혀 못 하니까 아마 올해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내년부터는 아마 다시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서 소규모로 작년에도 그 7명만 이제 강릉 갔다 왔잖아. 강릉 갔다 오고 뭐 가까운데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행사들은 계속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전시도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인터 배터리 전시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얘가 뭐 할 얘기가 있대. 뭐 그래서 뭐 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뭐 얘기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근데 약간 부사관 쪽 위주여서 부사관이기는 하나 부사관은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보면 취업이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LCC냐 FSC냐에 따라 다른데 LCC는 에비아닉이라고 별 의미가 없고 에비아닉이 뭐 하는 건지는 알아? 그 전기 장치도 정비하고 전자장치도 정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에비아닉이라는 단어를 쓰는 정비사는 그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차이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통신에 가까워. 전자랑 통신. 전기는 아니야. 전기랑 전자 구분을 먼저 해야 돼. 할 줄 아나? DC를 사용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났어.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DC를 쓰면 전자제품, AC를 쓰면 전기용품. 그래서 지금 구분하자면 다리미, 그다음에 헤어 드라이어, 뭐 그다음에 전기 그 히터, 그 전기 히터 이런 건 전기용품. 근데 전자제품은 어댑터나 이렇게 DC를 쓰는 거 있지. 뭐 리모컨, 뭐 이렇게 버튼, 그 터치 버튼 누르는 거 이런 거 다 전자제품. 네. 그 중간에서 애매모호한 제품들도 요즘엔 많다. 자, 비행기도 그래. 비행기도 그런데 이게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야. 전기와 전자의 구분이 좀 모호해졌어. 그런데 그래도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강전, 약전이라고 구분. LCC에서는 할 수 있는 업무가 극 제한적이야. 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안 돼. 나머지 이 범위 넘어가는 건 다 외주 업체에 넘겨서 거기서 작업을 해갖고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 거야. 근데 FSC는 더 많은 시간, 돈, 장비, 인력 투입을 해서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그런 인력을 키우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과거에는 이거 유압을 이용했어. 그러면 유압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유압 펌프를 이용해서 고압의 압력을 만들어내고 그 압력을 실린더로 보내주는 밸브만 변기로 열었다 닫았다 해주면 돼. 그러면 내가 이제 근무할 때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예를 들면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그럼 내가 나가서 뭘 하느냐? 이걸 움직이는 그 밸브에 전류가 가는지 아는지만 내가 확인해 주면 돼. 그럼 그 다음에 만약 전류가 오는데도 작동이 안 돼? 그럼 니네가 해. 그리고 유압 정비하는 곳에 다 넘겨. 그럼 걔들이 작업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걸 전기로 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기계들이 그래서 전자제품화가 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를 모르고는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기 관련된 게 너무나 많아지니까 전기 모르고는 정비를 못 하는 거죠, 비행기를. 거꾸로 유압이나 다른 기계 장치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단순화되고 있고 소재들이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나오는 최신 항공기들은 복합 소재를 만들어. 그래서 예전에는 뭐 드릴로 뚫고 뭐 리베팅하고 볼트 조이고 이랬는데 그런 게 점점 줄고 요즘엔 접착제로. 항공사에 들어갔던 애들도 처음에는 이제 너처럼 딱 가고 싶은 그 부서 내지는 뭐 보직 이런 게 정해져서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고 딱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운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서로 배속을 받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한숨 막 푹 쉬고 있는 거지. 아니야. 근데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기회는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람이 하는 일에 뭐 절대적인 조건 이런 거 굳이 만들 필요 없고 큰 틀에서 아, 난 이런 방향으로 갈래? 이런 걸 공부할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거의 대부분의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내가 회사를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수습 기간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 최소한 여기서 취업한 애들은 수습 기간이라는 걸 겪은 애는 단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근데 입사할 때는 거기 이력서 모집 공고에는 다 수습 기간 3개월 다 써 있지 어디나. 면접 볼 때도 당연히 그런 얘기 해. 근데 들어가서 수습 없이 바로 정지가 됐어 다. 발전 가능성을 느끼면서 계속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 대기업은 그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하나 이직에 대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이점을 알고 가야 하고 군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들어가려는 마인드하고 조금 다르게 보고 접근해야 되고 일단은 워낙에 그만두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 같은 경우는 딱 4년짜리 계약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뽑잖아. 과거에는 7, 8년씩 걸렸거든. 항공정비사가 그러니까 자기 몫을 다 할 정도가 되려면 요즘은 3년이면 다 해. 많은 거. 그만큼 간단해졌고 중요도도 많이 줄었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하청. 점점 일이 단순해지고 있고 하청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건설업하고 똑같잖아. 점점 더 고기능직으로 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기계가 점점 발달하면 할수록 할 일은 적어지는 거야. 전기차 정비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럼 지금 자동차 정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나오는 차는 버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버튼을 다 만들 수가 없어서 모니터로 만들잖아. 터치 해줘. 테슬라가 그렇잖아요. 집에서 쓰는 리모컨도 그렇지. 버튼이 점점점 많아지다가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되면 기능이 많아지면 변수도 많아지고 고장도 많아져. 전기차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결함은 나와. 심지어 결함은 이제 더 못 찾을 거야. 과거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고장날 게 줄긴 했으나 고장날 변수는 많아졌고 고장이 나면 뭘 해? 통째로 모듈을 그냥 교체해버리니까 비용이 올라가. 또 누군가는 도전해서 또 다른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직업을 만들어낼 거야. 전기차에서도. 그럼 그거에 기반으로 돼서 또 다른 게 발전을 할 거고. 지금 전기차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는 상황을 보면 자, 그 내연기관이 줄어가니까 이제 주유소에 타격이 생기지. 그래서 주유소가 변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충전소로 변화하고 있고 거기서 물류 그다음에 간단한 정비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거기에 비행기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라 법으로 인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 있어 거기는. 그래서 아무나 못 만져 그건. 소수의 인원들만 가서 만질 수 있어. 근데 작업은 정말 간단하지. 차보다 간단해. 거기다 다 자율로 할 거야. 그러면 일은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시장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런 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 나가야지. 과거를 다시 보면 안 되고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는 하되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예. 너 이 교재 알아? 파일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잠시만 봐. 그럼 내가 저기 나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면 단톡방을 하나 만들 테니까 이렇게 셋이. 그러면 단톡방에다가 이걸 올려서 공유하면 되지. 많이 쓰면 기계나 사람이나 망가지게 돼 있는 거야. 적당히. 네. 다음 주에 봅시다.